임금들의 수라상 속에서 건강 비책을 알아보는 수라의 비밀 시간입니다. 네. 자, 조선 임금들은 매일 각종 산의 진미를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운동도 잘 안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보필하는 어이와 상궁들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건강의 비밀을 녹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과연 네, 오늘은 네. 어떤 임금의 수라 속에서 어떤 건강 비책을 찾을 수 있는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유대산 씨가 굉장히 바빠요. 네네. 금세 또 옷을 갈아입고 나와주셨네요. 방금 전까지 연애 소식 전하다가 또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왔어요. 예. 오늘 뭡니까? 나보기가 역겨 가실지라도 이 비책만은 부디 지려밟지 말고 가시옵소라는 옷이랑 옛말이 좀 제대로 입지 그랬어요. 그렇소이다. 이 뭐 준비를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스태프들. 어쨌거나 예. 지금 심장이 굉장히 뛰고 있는데 네. 요즘에 그 21세기 조선에는 예. 그 수능이라고 불리는 또 그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도령과 낭자들이 오늘은 예. 특히 집중해서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또 예. 우리 도령과 낭자들을 또 보필하고 있는 우리 안방 마님들도 잘 봐주기를 바랬다는 얘기를 예. 하겠어. 일단은 우리 임금의 수라 들라라 네. 어디 쏘일까? 야, 오늘의 수라 기대됩니다. 네. 그렇소이다. 아하. 오늘의 어쨌거나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소이다. 근데 예. 수라가 바로 임금의 수라가 여기 앞에 또 준비가 되었어. 예. 예, 우리가 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소이다. 네네네. 예. 아하, 요렇게. 근데 저 보니까 한 임금의 수라가 아니네요. 예. 그러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네요? 제대로 보았어. 네, 아니, 지금 오늘은 나왔어요, 지금 이름이. 그렇소. 이미 나왔소이다. 예, 오늘 그걸 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한 것이 그래도 준비한 것이 이왕이면 네. 오늘의 두 사람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자, 요렇게 오늘은 두 사람. 이제 두 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방금 이름이 방금 나왔다니까요. 봤으니까. 예. 예, 바로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군지 우리 차사가 아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수라의 주인공은 조선 후기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22대 임금인 정조, 정조. 이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4대 임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나라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네. 이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를 하고 또 집현전까지 설치를 했던 그런 정말 성군이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로 예. 세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예, 해볼게요. 예, 예. 예. 정조의 경우에서는 네. 굉장히 책을 많이 본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동궁 시절부터 독서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이 직접 191권의 문집을 낼 정도로 그 글을 쓰거나 시를 쓰는 거에 굉장히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의학 쪽까지 굉장히 탐닉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동의보감을 낱낱하게 보고서는 정리를 해놓은 수민묘적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일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쓸 수 있도록 제중신편이라는 책까지 엮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두 임금이 대단한 업적을 세운 네. 건 정말 틀림없어 보이는데 예. 오늘 왜 두 분을 함께 소개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뭐 조선시대 왕은 대충 외잖아요. 네. 태정, 태세, 문단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면선 뭐 이렇게 네. 쭉 외워요. 근데 세종이 1397년생이고 네네. 정조는 1752년생이니까 한 350년 이상 차이가 350년 나거든요. 이상 차이가 나요. 예. 그럼 두 사람은 왜 여기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일단은 나는데. 예. 두 사람은 일단은 뭐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산 임금이긴 예. 하오. 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삶을 살았고 너무나 예. 그리고 다른 수라상을 또 드셨던 네.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두 임금에게 하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라고 그걸 얘기해 말씀을 주세요, 드릴 수 빨리. 있습니다. 바로 그 예. 딱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수제였다는 것이죠. 오. 수제. 너무나도 머리가 좋았다, 비상했다라는 수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 나라를 책임지고 또 나라를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네. 이 임금들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야 됐어. 예. 머리가 좋아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똑똑해지는 브레인 음식. 그렇소. 브레인 푸드로 오늘 준비를 해보았어. 야, 그래서 아까 수험생 얘기를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예. 아.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브레인푸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자, 세종전의 네. 첫 번째 브레인 푸드. 네. 자, 바로 보니까 왼쪽에 뭐죠? 죽순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브레인푸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로 죽엽 석고탕과 죽순채라는 요리예요. 네. 바로 이 죽엽 석고탕 어떤 요리냐면 네. 바로 죽엽과 석고, 인삼 그리고 다양한 약재를 넣고 끓인 탄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죽순채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즐겨 먹었던 반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차성환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네. 굉장한 공부벌레의 일꾼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큰형 양녕대군을 대신해서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예. 대한 자기 스스로의 노력. 아. 두 번째는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너무 갑자기 아버지가 승하하시면서 네.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많아서 예, 예. 우리는 세종대왕이라고 부르지만 일명 질병대왕이다. 그랬었군요. 질병 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네. 병이 많으셨습니다. 예. 조선왕조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즉위하신 지 7년 만에 이질과 두통을 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 사신들이 세종대왕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빛이 파리하고 검게 변해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때 들어왔던 중국의 사신이 요동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하양이라는 의사였거든요. 명의? 그때 이제 예. 명의였습니다. 세종의 얼굴을 보고서는 이제 진단을 한 게 상부로는 열이 기받쳐서 뭉쳐 있고 네. 하부는 기가 약하고 중간에는 담으로 쌓여 있다. 즉 그래서 기혈이 순환되지 않는 상태다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여기에 네. 죽엽 석고탕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요. 그래서 예. 이 죽엽 석고탕 같은 경우는 원래 열병을 굉장히 크게 앓은 다음에 열이 좀 남은 상태에서 예. 기침이 계속 나고 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처방을 받는 약이거든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열이 계속 나면서 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죽엽 석고탕을 처방받은 걸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죽엽 석고탕, 석죽순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하의 두뇌에 도움이 되었던 식재료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전하의 두뇌에 도움이 되었던 식재료는 바로 이것이요. 대나무요, 대나무. 그렇죠. 그렇소. 예, 예. 아니, 대나무. 왜냐면은 죽순 자체가 대나무의 순 한번 아닙니까? 찍어준 것이요. 예, 순 어떤 효능이 예,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대나무의 대나무 예. 자체는 버릴 게 없죠. 네. 뭐 저 한약 재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뭐 죽순, 뭐 죽엽, 죽문해서 네,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대나무 자체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이 계속 위쪽으로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나무를 이용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열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세종 역시 계속적으로 열이 위쪽으로 뜨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이용한 음식들을 통해서 열을 내려주고 머리를 좀 맑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나무의 어린 순인 죽순은 네. 조선시대 때 왕세자들이 자주 먹었던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죽순이나 죽순 꿀차 또는 죽순 튀김들이 자주 이 수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순이라고 하는 것이 드시면 아삭아삭한 맞아요. 그런 식감이 느낌이 좋죠. 있잖아요. 그 식감이 결과적으로는 턱을 자극해서 네. 결과적으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어린 이제 왕세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왜 저작 활동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요리를 보니까 네. 고기 국수가 보이는 것 같소. 그래서 두 번째 브레인푸드는 바로 동치미 냉면이에요. 일단 냉면이요? 이 냉면이 어떻게 고기가 아니에요? 브레인푸드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송어이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냉면의 얘기는 약간 뒤쪽에 있다 하고 네. 이때 이제 세종이 또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예. 바로 눈병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진짜 병이 많으셨네. 요즘으로 따지면 종합병원이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질병 종합병원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보면은 책을 계속 읽으시면서 또 백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와 피로가 굉장히 누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이 상하게 되는데 네. 한의학적으로 간은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선 다음날 보면 눈이 침침해요. 충혈돼 있거나 침침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세종도 눈 쪽, 안쪽 질환을 굉장히 심하게 알아서 나중엔 시력 감퇴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세종대왕님이 이제 눈이 안 좋은데요. 네. 이 눈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택한 것은 바로
온천이었습니다. 온천. 예, 그래서 오. 온천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내렸던 이제 내용은 뭐냐? 경기도 이천 지역에 있는 갈산 온천물로 자기가 갔더니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 지역에서 온천물을 찾아서 알려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유인책까지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종전하가 안구 질환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글을 보고 또 써야 되고 이렇기 스트레스가 얼마나 때문에 많겠어요, 안구 그리고. 질환이 있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그 시기 그때 안구 질환이 가장 심각했어. 그래서 야. 전국을 돌면서 이 안구 질환에 좋은 것을 찾았는데 네. 찾은 바로 그 식재료가 바로 이것이요. 뭐죠? 열어주시오. 실제로 물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뭐 물이라고 하긴 좀 네. 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초수라고 하오. 예, 우리 초수. 송어이가 좀 설명을. 초수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초수. 초수는 이제 물인데 후추를 뿌린 것 같은 물이라 그래서 네. 초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매운맛이 나고 물이 매워요? 예, 그다음에 탄산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탄산수보다는 약간 네. 탄산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초수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백반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열이 뜨는 걸 좀 낮춰주고 또 네. 소화불량이나 또 안구 질환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제위 26년 세종대왕께서 충북 청주의 초수리라고 하는 곳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초수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한 걸음에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5년 동안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초수를 먹으면서 김치도 드시고 또 술도 드시면서 결국 5년 후에는 이 눈병이 거의 다 나았다라고 하는 아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지셔서 최종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수제 먼저 세종대왕 살펴봤고 이번에 네. 두 번째 수제 임금 정조입니다. 정조의 브레인푸드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정조. 정조전의 첫 네. 번째 브레인푸드는 바로 골동반이요. 골동반. 골동반. 네. 아, 그렇습니다. 골동반. 예. 비빔밥 아닌가요? 그 지금은 비빔밥이라고 불리는 음식이 네. 맞수이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골동반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음식인데 우리 차사관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예. 실제로 정조의 삶을 보면은요, 48살에 승하를 하시는데요. 48살까지 사신 것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일단은 폭주가셨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언제나 독한 삼중 소주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신하들과 원샷으로 즐기십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정약용의 기록을 보면은 네. 아, 오늘 죽었구나. 이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고요. 거기다가 담배 애연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네. 담배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애찬론자셨기 아하. 때문에 네. 이 폭주와 담배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네. 48살까지 사시는 걸 보면 네. 그나마 잘 사신 거라고 말씀드리죠. 골동반이 무슨 뜻이에요? 골동이라는 게 섞는다라는 의미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수락관에서 이제 음식이 나오면은 그걸 다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섞어서 이렇게 먹었던 왕실 음식인데 네. 이게 정조 때 와서 골동반이라고 네. 직접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면서 정조가 이제 먹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렇소. 또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재료는 뭘까요? 그렇소. 전하의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재료는 바로 이것이요. 자,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많은 식재료 중에 도라지요. 도라지. 네. 그 이 도라지가 나온 거에는 좀 비밀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임금님들은 도라지보다 더 좋은 인삼을 드셨죠. 그런데 이 정조대왕은 인삼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열이 많고 화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삼을 싫어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도라지를 이제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길경이라는 약재로 쓰이는데 주로 이제 폐 쪽에 쓰이는 약재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가 이제 심할 때 좀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도라지가 나온 거는 정조가 이제 천궁환이라는 그 약재를 많이 먹었는데 네. 이건 이제 천궁이랑 네. 바나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길경이 이제 주로 들어간 약재인데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네. 주제가 길경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네. 이제 두 두 번째 번째인데 요리는 보니까 아까 깍두기였던 것 같은데. 예. 그렇소. 요거 식재료 바로 보죠, 뭐. 깍두기라고 불리는데 예전엔 각도기라고 불렸어요. 무네요, 무. 무. 역시. 제철 무, 가을의 제철인 무. 그렇소.
그 이제 무라고 하는 네. 것은요, 이제 골초에 가까운 내용 같은 정조가 자신의 시문집 홍제전서에서요, 네. 답답한 마음을 틔우고 울적한 기분을 소통하는 음식으로 무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이제 무는 한자로 없을 무라고 하는데 아. 맛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답답한 우울증과 욕망, 집착을 없애준다? 없애준다는 의미로 아하. 무를 썼을 정도로 정조 임금은 무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식재료들 다 살펴봤어요. 세종과 정주의 식재료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현대판.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네. 어떻게 콜라보를 할 네. 것인가. 그래서 현대판 수제 술화를 위한 또 술학과 9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우리 최은주 상궁 들라라. 최은주 상궁. 그렇소. 네. 이때 오나라 이 음악이 준비가 또 안 돼 오나라 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반갑습니다. 최은주 상궁. 오늘 예. 어김없이. 자, 오늘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좀 4가지 식재료를 봤는데 네. 예,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네, 오늘은 세종의 비밀 식재료인 죽순하고 정주의 도라지를 이용해서 영양 한상을 한번 죽순 차려볼 도라지? 거예요. 예. 네, 바로 죽순 도라지 생채와 죽순 영양밥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먼저 스피디하게 우리 최은주 상궁. 네, 죽순을 결대로 썰어줄 건데요. 네. 이게 생채가 아무래도 아삭아삭하게 씹는 맛도 있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결대로 이렇게 썰어주셔야 나중에 모양도 예뻐요. 아, 역시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도 잘 자르고. 네, 우리 최은주 상궁이요. 예, 원래 이제 하나는 죽순도 준비했고요. 많이 먹고 네. 도라지도 많이 먹는데 그렇소. 두 가지를 합치는 경우는 합쳐서 저는 처음 콜라보. 봤어요. 이걸 끓는 물에 넣는 것이요? 네, 죽순은 한번 데쳐줘야 네. 식감도 좀 부드럽고 네. 네, 먹었을 때 약간 비린 맛도 좀 없어지거든요. 어. 데친다는 거죠. 데치는 사이에 제가 도라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도라지는 사실 이 쓴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굵은 소금으로 바락바락 문지른 다음에 찬물에 한 30분 정도만 담궈두시면 네. 쓴맛이 많이 제거가 돼요. 아. 자, 도라지를 이제 또 예쁘게. 먹기 좋은 크기로 먹기 좋게 좀 잘라주시고. 썰어주시고요. 네. 자기가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자르면 되네요. 네. 요거는 이제 큰 그릇에 담는 것이요. 아이고, 저 이제 도라지뿐만 아니라 쓴 맛이 나는 채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이거 사포닌 성분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만 담궈놔도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고들빼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에다 좀 담궈놓으면 되겠네요. 예, 아무튼 도라지를 저렇게 씻어서 썬 다음에 네, 그다음 죽순은 한 30초 가량 데쳐주시면 데쳐서. 되는데요. 데친 다음에 바로 찬물에 담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래야 잔열에 의해서 더 익는 거를 방지하거든요. 어. 요거 이제 30초가 지난 것 같소. 이렇게 담아서. 체에 걸러서 네, 바로 찬물에 이렇게 담궈주시고. 요거 이제 불 꺼도 되겠어? 네, 끄셔도 돼요. 담궈주고 당근 죽순을 이제 도라지와 함께 도라지에 넣어주면 되고요. 콜라보레이션. 네. 뭔가 또 그걸 양념이 섞어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양념 금방 만들거든요. 바로 어. 만들어서 할게요. 그러면 그냥 두 가지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데치고 어떻게 사실은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는 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치는 거. 맞아요. 그죠? 생채는 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네. 바로 드시면 좋은데요. 요즘 수험생도 많으시고 뭐 네. 중요한 자리 앞두셨을 때 이거 드시고 가시면 머리가 아주 맑아져서 좋을 네. 거예요. 양념 하나씩 설명해 주시오. 네, 양념은 다진 마늘, 마늘. 네, 다진 다진 마늘. 마늘, 양념장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진 마늘, 그다음에 네, 맛술을 좀 넣어주고요. 맛술. 매실청, 매실청. 올리고당, 올리고당. 역시 네. 브레인푸드 맞네요. 점수를 올리고당. 네, 고추장, 고춧가루. 미안하오. 네, 이렇게 식초까지 넣어주시면 네. 완성인데요. 쭉 져서 이렇게 저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음. 제가 참기름하고 통깨는 빼놨는데 왜 빼놨는지 아세요? 왜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넣으시려고요? 네, 이 식초가 들어간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참기름하고 식초를 아. 따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하. 꿀팁을 또 알려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치면 되는 거죠? 네, 무치면 예. 완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치시면서 이제 다음이 죽순 영양밥인데 요거는 말로 좀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직접 뭐 선보이지 않더라도 네. 말로 해도 잘할 것 아무래도 이게 생채기 때문에 약간 겉절이 느낌도 나고 해서 오늘 영양밥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네. 영양밥은 불린 쌀에다가 네. 표고버섯, 죽순을 약간 이제 네. 아까처럼 썰었고요. 네. 네. 당근채를 넣고 간장하고 맛술을 살짝 넣어가지고 밥을 지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아하. 완성된 것이 바로 이것이요. 예. 바로 여기 앞에. 죽순 영양밥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네, 바로 예. 할 수 밥 있기 지을 때 그냥 때문에. 죽순을 썰어서 넣으면 된다. 네, 맞아요. 예, 그고 죽순 영양밥에다가 도라지 죽순
무침, 생채를 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아하. 한번 먹어보시오. 요게 바로 죽순 영양밥. 네. 일단 빛깔이 하얀색 쌀밥이 아니라 약간 노릇끼리한 어? 그런 색깔의 밥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왜 맞아요. 하얀색 쌀밥보다. 예, 저는 그런 밥 좋아하거든요. 너무 방정맞게 드시오. 씹힌 맛이 그만이네요. 무침은 좀 어떻소? 무침. 정말 쓴맛이 아예 안 제가 느껴지네요. 얘기했잖아요. 도라지 무침을 많이 먹어봤는데 도라지와 죽순. 죽순을 같이 하는 부분은 처음 봤어요. 예. 식감도 아무래도 죽순도 부드럽고 도라지도 아삭아삭해서 좀 가을의 생채 중에 굉장히 으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선부터 먹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스라상도 먹고 머리도 맑게 하는 정보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스라의 비밀도 정보! 감사합니다.